다양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얼른 추위에 대비하라는 자연의 배려같이 느껴집니다. 어제 한 방송사에서 1985년 에티오피아 난민을 위한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를 방송해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 열풍인 퀸을 비롯해 엘튼 존, 스팅 등이 출연했는데요.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출연자들이 Do They Know It's Christmas를 불렀습니다. 기아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자는 노래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 추워지는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추위와 함께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18년 12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그렇죠? 네. 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데요.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이 마침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이에요. 네.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또 이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이 법정 기념일인데요. 자, 관련해서 이 소비자들이 좀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요. 이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농산물 표준 규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통 농산물 표준 규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특품, 상품, 보통처럼 뭐 등급이나 아니면 색상이나 신선도처럼 이렇게 품질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이게 내년부터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추나 과일을 살 때 이제 보기만 해서는 또 얼마나 매운지, 얼마나 단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추에는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서 매운 정도를 4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네. 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도 표시를 해서 이제는 먹어보지 않고도 좀 입맛에 맞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고추 살 때 눈으로만 보고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렸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고구마 가격이 지금 키로당 5,300원 정도로 한 3.5%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이 고구마 친구 감자 가격이 좀 올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고구마라고 하면은 좀 감자가 떠오를 만큼 이렇게 서로의 대체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체 품목인 감자 가격이 좀 오르면서 지금 고구마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마침 또 고구마가 이 수확이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이 수요는 늘어나서 계속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내린 품목으로는 지금 좀 출하지가 확대된 대파가 있어요. 네.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 4% 넘게 내려가서 이번 주는 키로당 3,200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오른 물가 얘기만 너무 들어서요. 맞아요. 이번 주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이 채소류 중에서도 토마토가 좀 가격이 내려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산지 공급 상황이 조금 많이 호전됐거든요. 그도 한창 요즘 또 김장철이었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토마토보다는 이 소비자분들이 다른 채소를 더 많이 구입하시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면서 이제 이번 주는 키로당 5,300원에서 더 가격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저렴해진 품목 중에서는 양파가 있어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조절 매뉴얼상에 원래는 아슬아슬하게 한 하락 경계 수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가장 가격 하락 정도가 높은 하락 네. 심각 단계가 전망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급 조절 매뉴얼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처럼 이렇게 주요 5대 채소에 대해서는 좀 매일같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안정, 하락으로 나누어서 좀 이를 경향을 살피고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승이랑 하락은 심각, 경계, 주의로 좀 세분화시켜 놓았고요.
그래서 이 양파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하락 정도가 제일 심각한 이 하락 심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생산량이 많고 또 재고가 늘어나서인데요. 네. 원래 총 생산량이 한 152만 톤 정도였는데 평년이 124만 그리고 작년이 114만 정도였으니까 확실히 좀 많이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공급량이 많으니까 이 가격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수요량도 같이 늘어나야겠죠. 네, 그래서 양파가요, 콜레스테롤을 좀 빼고 이 혈압을 낮춰줘서 동맥 경화나 또 고혈압 예방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 드신다면은 이 양파를 좀 꼭 구입하셔서 이렇게 같이 조리해 주시면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양파가 저렴하고 또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양파 많이 구입하셔서 드셔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첫째 주에 소개해 주시는 어식백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올해 마지막 달에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생선은 바로 대구와 과메기인데요. 대구는 생선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좀 드시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네.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B가 많아서 혈액순환이랑 피부에 좋고요. 또 성장에 필요한 라이신이 풍부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영양 보충으로는 좀 만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겨울철에 이 청어나 꽁치를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해서 그늘에 말린 걸 과메기라고 해요. 네. 이 과메기 하면은 오메가3랑 피부 미용에 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죠. 이 무엇보다도 과메기랑 김 같이 싸드시면 정말 맛있으니까요. 이번 달 인터넷 수산시장이랑 온라인 수협 쇼핑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 전파를 송출하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르고요. 전송량은 100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뭐가 얼마나 빠른 건지 얼마나 편리해지는 건지 이호훈 IT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동통신 3사가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5세대 통신인 5G 상용화를 시작했는데 5G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기술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5 제네레이션의 약자인데요. 네. 말 그대로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들고 다니던 벽돌폰이 1세대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디지털 음성 통화할 수 있었던 게 2세대, 그리고 영상 통화할 수 있었던 게 3세대라면 이제 LTE가 4세대고 이번에 나오는 게 5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5G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이렇게 알면 간단하다니까요. 이 소비자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겨우 LTE에 익숙해졌는데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뭐 LTE보다 더 빠른 게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5G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5G를 사용하시려면 네. 이 5G를 지원하는 칩셋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하. 계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아직 시중에 나온 게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용화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이 5G 네트워크를 열어놓고요. 이 5G 네트워크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반 초고속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먼저 망만 열어놓고, 근데 이 5G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내년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에 핸드폰 바꾸시는 분들 많겠네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예. 소비자들에게는 알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4G부터 LTE까지 그 서비스가 진화됐어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좋아졌는지도 모르겠고 예. 뭐 초급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빨리 뭐 이런 기술 혁신이 과연 능사인가 이제 이런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칼럼니스트께서. 근데 저희들 세계에서는 네. 이제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안 그러면 저절로 뒤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또 올라가려면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어야지만 겨우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것처럼
일단은 이 망을 깔아놔야지 이 망에서 쓸 수 있는 뭐 컨텐츠나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망을 깔아놓고 네. 좀 급하게 보이겠지만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이고 그래도 그때 그걸 깔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했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망을 깔아놔야 그 망을 활용하고 또 사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 고속도로가 깔려야지 차들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일구 그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5G가 되면 체감적으로 얼마나 빨라지는 겁니까? 아까 이제 20배 정도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최대 20Gbps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LTE가 지금 최고 1Gbps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요. 네. 초기에는 얘가 한 350Mbps까지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3G는 이제 훨씬 떨어지는 그런 속도였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한 20배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2.5기가짜리 영화 파일을 1초에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론대로 되는 건 없으니까요. 네. 보통 한 1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한 1초에서 10초 사이에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보시는 한 2시간짜리 영화 파일이면 2, 3초, 길어 10초 안에 다운받아서 네. 편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랑 네. 이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랑 어떤 게 체감적으로 확 달라질까요?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게 있어요. 일단 3G 때 여러 가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깝깝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LTE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엔 약간 오글오글해 보여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HD 화면으로도 보이고 이제 이러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동시에 저희가 또 지연 속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링크를 딱 클릭했을 때 좀 있다가 딱 하고 화면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요 지연 속도가 짧아질수록 저희가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3G에서 LTE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그 지연 속도가 빨라졌고요. 다음에 이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 정말로 이때는 툭 건드리기만 바로 탁 뜨는 이런 느낌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빨라졌다고 체감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LTE 시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드라마를 TV로 안 보고 핸드폰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기술의 발전이 삶의 양식을 바꿔 놓은 거죠. 그렇죠. 완전히 바뀌신 분들 많죠. 그렇군요. 자, 5G 주파수가 이동통신 3사가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이동통신 3사만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동통신 3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과점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5G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깔아놓은 망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5G 기지국을 덧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망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은 힘들죠. 여기 이제 입찰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술을 그때그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 비유가.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 같이 써서 이제 낭비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 망 자체가 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최고로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한 20년 전부터 맞아요. 정말로 열심히 깔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 해외에는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도 산간 오져가면 초고속 인터넷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네. 해외 나가면 알죠. 일본만 가도 인터넷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통신 3사는 이 주도권 잡기 위해서 아주 각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릴 것 같아요. 네. 어떤 목표들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게 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 5G가 정말로 세계 최초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사실 속도는 지금도 크게 불편 없이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20배 이상 빨라졌다고 해도 저희들 1분짜리 영화를 면 1분 동안 보지 이걸 갖다가 확 보진 않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데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또 이게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LTE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한꺼번에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까를 계속 연구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 공장 같은 데 연결을 해가지고 공장에 기계들 많잖아요. 네. 거기서 다
다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이 센서 데이터를 뽑아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뭐 그런 용도로 쓰신다던가 아니면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보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HD가 아니라 보통 8K급 정도 해상도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좀 쓰겠다. 아니면은 뭐 아이돌 그룹 보신 분들 한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멤버만 쫙 집어서 이제 뭘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기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열심히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얼른 베끼려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의 발전은 많이 이루었고 아마 이동통신 3사도 이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느냐에 주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컨텐츠 개발하는 데에 조금 집중하는 느낌이거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협력을 통한 그 컨텐츠 확보를 위한 전략들을 네.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자체는 뭐랄까 이 5G를 위한 어떤 직접적인 준비는 아니고요. 네. 어떤 그 새로운 컨텐츠를 쉽게 공급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좀 더 편하게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와닿지 않나요? 어차피 저희들 그 넷플릭스를 연결해서 보는 건 대부분 다 네. 이제 이 IPTV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보시거든요. 네, 이미 네. 그 유선 인터넷으로 보시는 거라가지고 5G망이랑은 크게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VR 같은 경우라 다음 야구 경기 같은 거 이제 중계를 할 때 여러 군데서 중계하는 걸 동시에 본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 내야에서도 볼 수 있고 외야에서도 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본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카페가 네. 생겼어요. 이게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 밖으로 외출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원격으로 로봇이랑 딱 그 시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서빙을 하는 그런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좀 새로운 쓰임새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드라마나 유튜브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만 해도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구도 포지션별로 다르게 볼 수 있고 네. 카페 서비스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해졌네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아현지사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크게 터졌죠. 이게 큰 장애물이 되겠죠. 일단은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일단은 4G, 그러니까 호호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지국까지는 무선 전파로 연결을 하고 이 기지국을 지나면 이제 유선으로 쫙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유선망이 끊겨져 버리면 네. 아무리 무선이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스마트폰, KT 스마트폰이 다 꺼져버린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빨리 좀 수습하려고 좀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는 들었고요. 네. 동시에 이 5G에 대한 관심 역시 놓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 KT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5G 기술로 뭘 할 수 있을까도 관심이고요. 또 하나는 휴대폰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 있거든요. 예. 요금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단은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솔직히 이제 5G로 바뀐다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큰 체감을 받기는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이 3G에서 LTE로 넘어왔을 때도 네. 무제한 요금제를 없앤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격 자체는 이제 크게 차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요걸 넣으면은 그렇겠죠. 가격 저항성이 딱 부딪히거든요. 네. 한 6만 원대 요금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이제 크게 안 날 거고 다만 용량 제한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희가 8월 달에 우리 평론가님을 모시고 휴대폰을 언제 사는 게 제일 쌀까요? 이 인터뷰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같은 질문을 좀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이 5G 시대를 맞는 이 똑똑한 소비. 예. 휴대전화 바꿀 때 그리고 현재 휴대폰에서 5G를 사용할 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눠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네. 이 5G를 지원하는 모뎀 칩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걸 만들 수 있는 데가 크게 봐서는 이제 삼성전자, 화웨이, 그리고 퀄컴 한 세 네. 군데거든요. 근데 네. 이 모뎀 칩이 이제 좀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급이 시작되면은 제대로 이걸 쓰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좀 다양한 스마트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G 스마트폰을. 내년 상반기에는 약간 시범적으로 5G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우리가 먼저 이 5G 스마트폰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가장 빠르게 한 3월쯤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내년 3월에.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내년 한 상반기 안으로 내놓겠다. 미국에서 내놓겠다 그랬고요. 화웨이도 원래 계획은 9월이었는데 좀 빨리 당겨서 중순쯤에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이 팔린 스마트폰보다는 아마 그냥 5G 특별 모델 아니 이미 나왔던 모델에서 이제 약간 좀 예전에 LTE 할 때 LTE 버전 이런 게 따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나올 것 같고요. 굳이 내년에 5G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5G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은 2020년 하반기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네, 그때 가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2020년에 구입하셔도 괜찮답니다. 네. 아까 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핸드폰에 예를 들어 그냥 칩만 심어서 쓸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요즘은 그 칩들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서 하나에 몽땅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옛날처럼 옛날에는 CPU 따로 그래픽 프로세서 따로 이렇게 다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칩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칩이 없으면 요것만 따로 어떻게 바꿔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2020년에 우리는 5G 전화기를 사는 걸로 청취자분들과 그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G 이동통신 전파 송출하는 서비스 시작된 거 관련해서요. 이효훈 IT 컬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